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무료 주식 자료집들을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 그리고 이 후발주자로서 전기차 부품주들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지금 전기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2차 전지 냄새가 나는 배터리팩 모듈을 조립을 해주는 어셈블리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급등세가 나온다 미리미리 이제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 초강추를 들여서 9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요거 이제 후발 주자로서 이 전기차 부품 모멘텀이 한 2년 정도 만에 굉장히 강력하게 살아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지금 정리를 드렸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AI 반도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50배 성장이 기대가 되게 되면서 향후 10년 동안 주도주로서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AI 수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을 좌우할 모멘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연간 50%의 성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엔비디아가 주가가 100배 이상이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인공지능 수혜가 임박하고 있고요. 하반기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매출로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차세대 반도체 출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와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이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모멘텀입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가 인공지능 수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00년대 PC부터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2010년대 스마트폰 그러면서 요번에 2020년대 인공지능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 인공지능 모멘텀이 향후 10년 동안을 글로벌 주도 모멘텀으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다음 세대의 인터넷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 인공지능이 2017년 글로벌 4차 산업혁명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1차적인 상승세를 띄었다가 한 5년에서 6년 정도 동안에 굉장히 잠잠했습니다. 기술 개발이 아직은 그런 이제 혁신에 미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챗 GPT라고 하는 현재 이제 이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게 되면서 이 이후로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인공지능 적용이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글로벌 반도체 대장 기업입니다. 연초에 월가가 꼽은 인공지능 진짜 수혜주 1위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챗 GPT가 미국에서 대박이 나게 되면서 인공지능 기대감이 굉장히 강력하게 불러일으켜졌고 연초에 이제 월가 쪽에서도 해당 부분에 지금 이제 인공지능 수혜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만 지금 주가가 2배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를 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글로벌 GPU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 이 엔비디아가 90%를 독점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이 GPU로 발생이 되는 단연히 인공지능 반도체에 있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GPU 같은 경우는 그래픽 처리 장치로서 그래픽이라는 방대한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지금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게임용 GPU 수요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하락 부분을 인공지능 서버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엄청나게 만회를 하게 되면서 이 지금 AI 서버 부분의 매출이 폭발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해당 부분의 수요 하락 부분을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 때 전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이 박살이 나는 가운데에서 엔비디아가
특히나 엄청난 실적 성장세를 거뒀었던 것도 결국에 인공지능 반도체 모멘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저점을 지나고 있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런 지금 스마트폰 PC 이쪽의 GPU 수요까지도 늘어나고 인공지능 서버 쪽에 이 수요 같은 경우도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역대급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35%의 지금 현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매출 증가율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10년 동안 수십 배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 같은 경우도 글로벌 반도체 대장주로서 100배 이상이 10년 동안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글로벌 주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10%에 그쳤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주요 반도체 기업 중에 압도적인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10년 동안 매출이 50%밖에 오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 고밸류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CEO는 연간 50%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펼쳐지게 되면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해당 부분이 유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100배 이상의 50배 이상의 이런 이제 성장 기대감들을 자신 있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최대 강점 같은 경우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결국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공지능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활을 하게 되는데 챗봇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반도체 아니면 지금 이제 뭐 포토샵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 이런 지금 프로그램에도 인공지능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서 사용자들이 이런 이제 사용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기기, 가전이나 로봇 굉장히 방대한 거의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적용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이 개별적인 섹터의 주가들이 언제나 불이 붙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챗봇이 대박이 나고 나서 챗GPT가 대박이 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이런 이제 좀 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고 내지는 이제 포토샵에 인공지능 기능을 포함을 하게 되면서 어도비의 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겠죠. 지금 이번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제2의 닷컴 버블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당시 때 바로 나스닥 2배 그리고 코스닥이 4배가 폭등을 시켰었던 글로벌 닷컴 버블. 그때 당시 때는 거의 실체가 없는 그냥 무자비한 상승세였는데 이번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더 거대한 상승세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이 IT 기기,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들 내지는 전기차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전기를 결국에 생산을 할 때는 막대한 탄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대한 우려가 최근 들어가지고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버들이 모여 있는 이 데이터 센터 내 서버나 아니면은 저장 장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통신을 해주기 위한 통신 장비들 굉장히 대규모 설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력이 대규모로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따라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이 2.5%에서 3.7%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비행기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이 2%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현재 글로벌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서 지금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개발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서버를 돌리고 이런 굉장히 막대한 전력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공지능 개발에 따라 가지고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서
고성능을 차지하면서 저전력을 내는 전력을 적게 먹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이 필요해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 가장 큰 주범으로서 전력 생산을 꼽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이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인공지능 고도화에 따라 가지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던가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데이터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자율주행이 고도화가 되게 되면서 하루에 몇 테라바트씩 테라바이트씩 데이터를 어마무시하게 발생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화로 치게 된다라고 하면 고화질 영화로 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십 편에 이를 정도로 매일매일 엄청난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통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로 쏘고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인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또 인제 다시 자율주행차로 돌려 가지고 자율주행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전기들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폭증을 하면 할수록 이런 인공지능이 고도화가 되게 되면은 될수록 그만큼 탄소 배출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는요. 전력 소모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 챗GPT를 개발을 한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 같은 경우는 이 챗GPT를 개발하고 운용을 하는 데 들어가는 컴퓨팅 비용이 눈물이 날 정도로 막대하다라고 지금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챗GPT 개발을 하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GPU가 1만 개 정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런 완전 자율주행 개발에 따라 가지고 몇만 개씩 지금 이 GPU를 사용을 하고 있겠죠. 즉 아무래도 이 GPU라는 장치 자체가 태생이 그래픽 처리를 주용도로 개발이 되었었던 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이기는 하지만 고전력이면서 고비용까지 들어가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바로 이 범용 반도체로 GPU 그러니까 결국에 데이터 처리 같은 경우는 주력적으로 주 연산 장치인 CPU 얘가 인제 주 연산 장치로서 뇌라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PU 같은 경우 이 뇌가 빠르게 인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속을 해 주는 데이터 연산을 가속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장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현재 지금 인공지능 개발 같은 경우는 CPU를 토대로 GPU가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 현재 지금 기본적인 반도체가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현재 지금 이 1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를 자체 개발 중이다. 얘가 인제 1세대 NPU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GPU 같은 경우는 범용성이 강점이자 단점이죠. 대신에 이 NPU 같은 경우는 GPU 대비해 가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대신에 지금 이제 개발을 하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뭐 이제 이 빅테크들의 자체 프로그램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를 한 반도체를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NPU 같은 경우는 GPU 대비해 가지고 절반 가까이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지금 한 40%에서 60%까지 전력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주력 매출이 서버용 메모리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쪽의 사업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 AI 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메모리 반도체가 터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4세대인 현재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를 양산 중입니다. 차세대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D램 쪽에 대해서 강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이미 협력을 하고 있겠죠.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삼성전자 대비를 해서 굉장히 큰 이익의 증가세가 기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급등을
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자체적인 이제 인공지능 NPU 반도체, 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몇 번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짚어드렸는데요. 결국에 우리나라에게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를 오기 위해서는 이 저전력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인텔의 차세대 CPU가 하반기에 고객사에게 조달이 될 것으로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지금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인텔 쪽에서 최적화를 시키지 못하고 수율이 나오지를 못하게 되면서 양산 일정이 2년 가까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로서 DDR5라는 지금 규격이 지금부터 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적용이 되는 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CPU가 가지고 있는 일부 데이터 처리 기능을 메모리 반도체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처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라지게 될 것이고, 가격 같은 경우도 비싸지게 된다.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도 적게 먹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열풍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 이 차세대 저전력 고성능 DDR5 반도체가 서버 반도체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인공지능 열풍에 따라서 올해 10% 정도의 DDR5 점유율에서 내년에 인제 이전 세대인 DDR4의 비중을 추월을 하게 되면서 세대 교체로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적화를 통해서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적은 칩을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세계 1위의 육성 목표를 밝히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를 하기 위한 1세대 NPU를 개발 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차세대 반도체들을 호환을 하기 위해서 고성능이면서 고용량, 그러면서 중요한 저전력을 나타낸 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가 하반기 본격적으로 출격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최근 들어 가지고 인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100% 200% 급등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국내 증시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아무래도 메모리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의 턴어라운드는 현재 지금 인공지능 GPU 반도체 대비를 해서 이 턴어라운드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타이밍인데,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 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주력적인 매출은 결국에 지금 현재 서버용 반도체이고요. 그러면서 턴어라운드가 임박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란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헤지 펀드 전설 스탠드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적어도 몇 년 동안 보유를 할 생각이다라는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지금 월가의 대형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엔비디아를 전부 다 이제 지분 축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공매도까지 쳐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늦어도 엔비디아를 따라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추격 매수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반기에 글로벌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들의 서버 교체 시기가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이런 부분들의 진정한 수요가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인공지능 반도체 진짜 수혜로서 국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하반기 대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타이밍이다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종목들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첨단 반도체 초미세 부품으로서 패키징에 들어가게 되는 마이크로 솔더블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이 솔더블 자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패키징에 들어가는 이제 후공정 소재로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거를 첨단 반도체에 쓰이기 위해서 굉장히 미세하게 만들어낸 게 마이크로 솔더블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솔더블 신공장을
완공을 하게 되면서 연내 이제 양산 체제가 확보가 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 반도체 소재 매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애플 같은 지금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PU와 GPU 같은 이런 고성능 반도체들의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TLB입니다. 메모리 모듈 기판 업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원래 계획했었던 목표가 초과적으로 달성을 했고요. 올해 또 한 번의 지금 반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DDR5 서버 시장의 개화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 급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부터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갈 것이다 라는 지금 현재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텍플러스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회사고요. 현재 고대폭 디램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라 가지고 패키지, 검사 장비 같은 이런 반도체 장비 산업, 특히나 후공정 쪽에서 확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신공장 증설 마무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캐파 2배 이상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최근에 이런 기대감들이 나타나주게 되면서 외국인 순매수까지도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번에 인공지능 랠리가 아직도 시작이 되지가 않았다. 지금까지는 테마주 형식으로서 뭐 챗봇이다, 음성 인식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움직이게 됐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인공지능 수혜도 결국에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인공지능 수혜 같은 경우도 결국엔 반도체 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수혜 급등세가 이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 또 한 번의 대세 상승장이 기대가 되게 되면서 최근 2년, 3년 정도간의 대세 하락장을 멈추고 다시 한번 상승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100% 무료 자료집, 2차 전지와 전기차 부품 자료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로서 일단 제가 전기차 부품 쪽에서 배터리팩 어셈블리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발주자로서 해당 부분들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 주식 자료집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이렇게 생긴 거 있겠죠. 여기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요,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용을 하는 것도 100% 무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기 좀 어려운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들, 뭐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 급등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사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되는데요. 들어오시자 마시자 여기 이제 우측 하단에 영어로 로그인 버튼 써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이제 아이디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왼쪽 상단에 체크박스 누르시고요. 우측 하단에 가입하기 버튼 요거 누르시면은 아이디로 쓰실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성함까지만 쓰시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 번호를 안 쓰셔도 되게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괜히 주식 이런 것들 받았다가 광고 오고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들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일절 없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아이디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뜨시게 되는데요. 들어오셔서 여기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고요. 위쪽에 별표 치고 전기차 부품 총정리 자료집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쭉 내려보셔서 첨부 파일 부분에 2차 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요거 눌러주시면은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지금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추천주 종목들 나누어 드리고 있어요. 뭐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 드렸었던 삼화전자 같은 종목은 뭐 많이 상승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한 10% 하루 만에 이제 10% 이상 급등이 나와줬죠. 당장 이제 뭐 요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렸었던 유니슨 요런 종목들 찍어 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이제 상한가를 가고 이틀 만에 한 50% 이상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에서 찍어 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이틀 뒤에 3일 뒤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미 막 날아가 버리고 급등을 해 버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서 급등하기 직전에 좀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하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장전에 증권투데이 확인하세요. 매일 장전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들을 해당 게시판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 증시 관련돼서 오늘 장전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 여기 이제 금요일자 증권투데이 게시글인데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테슬라 급등에 따라서 또 2차 전지 쪽 상승세가 초반에 굉장히 강렬하게 나와줬겠죠. 지금 현재 단기 이슈로서 우크라이나 댐 붕괴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크라이나 댐 붕괴에 대해 가지고 사료 관련된 종목들 찍어드렸는데 해당 부분들 이제 급등이 나왔죠. 후발주자로서 지금 이 지뢰 제거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관심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현재 지금 저평가 국면에서 대박 수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겠다.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요, 핵심 주식 자료주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해가지고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들도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퇴장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들 꼭 좀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어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